저희랑 이제 함께 하는 6개월 동안 고객사가 전국 한 200개사 정도 증가를 했고요. 서비스 출시 한 3개월 만에 2.5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 드렸고요. 제가 이건 매출 한 3배 정도 성장하셨고, 제가 그 정도는 좀 쳤어요. 네. 대표님 하시는 일이 고객이 없는 사장님들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이런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대표님의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이 아예 없으면 그 고객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고요.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전국에 이제 미용실의 샴푸나 뭐 트리트먼트 이런 미용 재료만을 또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B2B 회사인 거죠. 요요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랑 이제 함께 하는 6개월 동안 고객사가 전국 한 200개사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 디피니트라는 사내에서 이제 활용하는 AI 챗봇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출시 한 3개월 만에 2.5억 정도 매출을 만들어 드렸고요. 디블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하셨잖아요. 사실 원래 잘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 시스템 개편, 그다음 뭐 세미나, 웹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2022년 대비 2023년은 제가 알기로는 매출 한 3배 정도 성장하셨고, 올해는 작년 대비 지금 2배 성장 또 보고 계시죠? 네.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그 정도는 좀 쳤어요. 네. 그럼 대표님이 잘난 건 알겠는데 사실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시청하시는 분들이 딱 알 수 있는 쉽게 한마디로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솔직히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좀 거만했던 것 같아서 하나도 잘나지 않았고요. 한 7번 정도 저도 사업을 하는 동안 뭐 4번 망했으니까 뭐 사실 엄청 잘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잘 되는 사업의 어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제 고객이 몰려오는 소위 어떤 대박나는 사업과 이런 쪽박나는 사업의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관점인 것 같아요. 이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면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걸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처음 사업 아이템 고민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이거 대박 나겠는데? 이거 돈 많이 벌겠는데? 이거 재밌겠는데? 이거 내가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면은 이 안에는 뭐가 없냐면 고객이 없어요. 나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는데? 내가 잘하겠는데? 내가 재밌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러시아 쪽에 비즈니스를 오래 했으니까 러시아 어떤 보드카 공급처를 저는 안단 말이죠. 그럼 제가 그냥 수입을 해오겠다 해요. 다른 사람보다 싸게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쳐요. 제가 보드카 수입해오겠다 해가지고 대표님 보드카 살 거예요? 안 하죠. 그쵸. 안 사잖아요. 왜냐면은 술을 정말 좋아하거나 이게 궁금하지 않는 이상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무엇을 하는데 관심이 있고 뭘 좋아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을 소비자한테 맞추라는 게 성공하려면 열심히 사세요처럼 약간 엄청 좀 크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냥 들으면 이제 맞는 말이지 싶은데,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느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의 그런 사업을 이제 먼저 아이템, 마케팅, 세일즈 이렇게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이템 관점에서 보자면은 스스로 막 이거 대박인데 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를 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분명 하나쯤 있을 거예요. 나한테 요구하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서비스나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뇌피셜로 이거 대박인데 라는 사업 아이템 가지고 추진력 좋은 대표님들은 뭐 실행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만드세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막 사업 감각이 있는 천재라든지 아니면 운이 마침 그 시류에 따르지 않는 이상 내가 스스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들의 비즈니스는 높은 확률로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뭐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지만 결국 비즈니스는 누가 지갑을 열어야 되죠? 고객. 그쵸. 고객이 지갑을 열어야지 굴러가거든요. 근데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 막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막 대박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아이템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재작년에 B2B 대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케이션 서비스를 운영을 했어요. 워케이션이라는 게 휴가지에서 이제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 그렇죠. 똑똑한데요?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이제 여행업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험도 있고 팀도 꾸려져 있고 이거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도 받았고 해가지고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영업을 다녔죠. 근데 작은 기업에서는 직원 복지로 이걸 보낼 만한 자금적 여력이 안 됐고 큰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너네 도움 필요 없다라는 스탠스였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고객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 1년 동안 하면서 사실은 고객을 만들긴 했지만 충분하게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캐파는 만들지 못해가지고 사업을 접게 됐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는 이제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곰새우랑 이제 킹크랩을 팔던 사업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너무 대박인데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업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해산물 파는 사업이 특별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여행업을 하던 당시에 모든 관광객들의 초점은 싸게 해산물을 먹고 싶다, 싸게 킹크랩 먹고 싶고 한 것보다 신선하게 먹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레스토랑에서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싸게 시장에서 바로 떼다가
폭발적이었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정말 고객 관점으로 사업을 트는 순간 이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라든가 방향은 확 일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정리하면 이제 내가 뭘 팔아야겠다 생각해서 바로 각 잡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걸 사업 아이템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날 안 찾아, 날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면은 저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언가 하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아니라 노하우나 무형의 서비스 내가 좀 자신 있고 내가 재밌어 한다라는 거 아니면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있다면은 그냥 공짜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것저것 좀 주세요. 물론 시간이 돈이긴 하지만 도움을 주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게 되겠죠.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뭐 블로그 인스타 이런 데 공유도 하고 유튜브도 찍어서 올려보고 하는 기록을 이렇게 계속해서 남기세요. 그러면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주변에 지인이던 아니면 온라인에서 대표님의 어떤 글이나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던 간에요. 나한테 흡족하지 못하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쉽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금액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대방도 기대는 안 하겠죠? 하지만 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어떤 사례들이 레퍼런스가 되고 이 사례들이 내가 성공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가 쌓이고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 그게 이제 또 다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계속 이제 또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랑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사업이 망하게 됐어요. 또 다른 아이템을 고민했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내가 잘하는 게 뭐지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근데 희한하게 제가 많은 사업 경험을 했었고 또 제가 일했던 이전 직장 분야가 일단 조직을 관리하고 B2B 영업을 하는 분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B2B 계열 쪽에 있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하면 마케팅하면 좋겠냐? 이거 어떻게 영업하면 좋겠냐? 전 제가 하는 지식사회에서 답을 드렸죠.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속 질문이 막 들어오니까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제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되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도와드릴 테니까 그럼 저한테도 최소한의 금액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흔쾌히 저한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받게 됐고 그 일들이 쌓여가지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증거가 됐고 성과가 된 거예요. 그런 증거를 제가 말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보지 않았을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증거 사례를 만드는 것이 이제 앞으로 아이템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아이템 선정은 됐고 두 번째,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고객은 정말로 이제 필요로 하는 거에 지갑을 열어요. 그게 뭐 감성이든 이성이든 간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케팅에 녹여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마케팅에서 그런 고객을 설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서비스가 저렴하다. 뭐 우리 품질 좋다. 우리 잘한다. 우리 피드백 빠르다. 뭐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은 너무 뻔해요. 이런 것보다는 돈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하는 내 서비스가 고객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록하고 정리해서 보여준 것만으로도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마케팅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파악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이걸 도와줬더니 이게 이렇게 됐더라. 근데 그거는 어떻게 도와줬더라.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디볼러의 고객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사업의 정체기를 극복하고 싶어 하죠. 그 정책이 어떤 걸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요? 브랜드 리뉴얼이나 브랜딩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은데 그쵸?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이제 결핍이죠. 그쵸. 제가 봤을 때는 디블러는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비즈니스적인 요소,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조,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그걸 이미지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나의 어떤 심볼, 그 비즈니스의 심볼을 만들어주는 게 특화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솔루션을 제시할 때 대표님의 영업수단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거를 가장 많이 보여주시나요? 과정하고 또 포트폴리오죠. 결국 레퍼런스란 말이죠. 그 과정과 포트폴리오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대표님 또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우와 한다고요.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예쁘다. 내 비즈니스 적게 될 수 있을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이제 대표님 과정을 나열하는 거죠. 내가 정말 대표님한테 일을 맡기면은 나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난 이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겠네가 됐을 때 저는 마케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세일즈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결국에 마케팅은 10% 할인해준다, 한시적으로 30% 할인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잠재 고객이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나 제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싸거나 뭐 가성비가 있거나 제품의 질이 좋거나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방식이 그렇죠. 내가 뭔가 진정성 있게 서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증거입니다. 세일즈랑 마케팅이랑 뭐가 다른가요?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마케팅 안에 세일즈의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마케팅을 더 전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마케팅은 고객 유입을 위한 모든 계획과 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일즈는 이제 그렇게 유입된 고객을 이제 지갑을 열게끔 하게 하는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높거나 의사결정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어떤 고관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는 당연히 이제 유입된 고객들을 세일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디블로에서 되게 컨텐츠 마케팅 잘하잖아요. 막 블로그라던가 뉴스레터 같은 거 써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포트폴리오 돌아다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요. 그건 이제 마케팅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뭐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세일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관점에서 세일즈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제 세일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딱 한마디로 신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지갑을 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세일즈 매너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20% 할인해 줄게요. 지금 구매하면 서비스 드릴게요. 그러면 효과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이 많이 당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본질적인 고객 관점의 세일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이 대표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사실 딱 하나예요. 내가 제공받는 이 서비스, 내가 기대하는 이 서비스를 정말 100% 온전하게 더 뭐 잘해준다면 110%, 120% 만족할 만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은 요즘에 사실 어디든지 그렇지만 항상 그래왔지만 분명 그 기대치에 충족 못하거나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신뢰의 방점을 찍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맡기려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를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세일즈를 하려면은 범죄 고객님 앞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전문가가 되어서 신뢰를 받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똑똑해져야죠. 그렇죠. 똑똑해져야죠. 그러니까 똑똑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고객이 나한테 지갑을 열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현명하게 그리고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해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고객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랑 지식을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 접근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참된 세일즈 같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고 이거 하려면 몇 프로 할인해 드릴게요. 지금 결정하고 하시면은 제가 이거 서비스 드릴게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세일즈의 하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어차피 고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믿을만하고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몇 프로 할인 때문에 움직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고객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관점은 고객 관점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사상을 바꾸는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아이템에 대한 고객 관점인데요.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 대박인데? 이거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고객이 나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민해가지고 그게 서비스든 아이템 제공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마케팅적 관점에서도 이거 나 지금 10% 할인한다, 5% 할인한다, 너네 이거 되게 좋아, 우리 이거 되게 잘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우리 그냥 서비스 스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네 이거 우리 서비스 제공 받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는 그런 내가 여태까지 도와줬던 고객 포트폴리오나 증거를 보여주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자격이 되는지 이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고객 관점의 마케팅이고요. 고객 관점의 세일즈는 그 고객 앞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잡상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이 고객의 문제를 정말 내가 가진 솔루션으로 명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 그게 고객 관점의 아이템과 세일즈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